자, 대망의 22번입니다. 현재 이번 모의고사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인데, 첫 번째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 양수인 2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gx가 있다 설명되어 있어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연속함수예요. 연속함수 hx가 존재하도록 하는 k 값을 작은 수부터 크기 수로 나열하면 이런 값이 나올 거야. 이게 돼 있어요. 자, hk가 이렇게, 그 다음에 hx하고 fx의 관계성 설명해 주면서 마지막에 있는 gx가 4보다 작거나 클 때, 여기서 미리 적어놨는데 4보다 작거나 클 때 2차 함수의 그래프의 일부다. 그럼 gx는 2차 함수다. 4보다 작거나 클 때, 그때 당시 g베타분의 알파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이 문제를 천천히 한번 살펴보는데,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것은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 fx다 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그 앞에 2차 함수 나와 있는데, 이 fx의 상황을 쭉 보면 fx가 여기도 한번 나와 있고 여기도 한번 나와 있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연속함수 gx가 있는데, 이 gx는 어디서 나오냐 했더니만 딱 여기 한 번만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내용, 연속함수 hx가 있는데 여기는 hx가 여기와 여기에 나온다 라고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현재 존재하도록 하는 k의 값을 정리했더니 k가 얼마냐 라고 했더니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6하고 알파하고 베타인데, 이게 순서대로다, 크기 순서대로다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부터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에서 hk는 현재 k-12하고 k 플러스 2다. 그 다음에 gk, 그 다음에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 우리는 여기서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gk를 모르니까. 하지만 얘가 식을 줬다는 걸 이용해 보면, 첫 번째 h의 12라는 값은 반드시 1 나올 거야. 그리고 h의 마이너스 2라는 값은 1이 나올 거야. 이 정도는 우리가 가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또한 마지막에 구하는 게 뭐냐면 gx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나중에 이 gk를 구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이 얘기는 hk를 얻어와서 그걸 통해서 gk를 다시 한번 구해보겠다라는 메시지라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식의 구조를 볼 때 결국 마지막에는 얘를 통해서 우리가 gk를 구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나를 봤더니 현재 x가 k보다 작아. 이때는 hx는 절대값 fx고, 그 다음에 x가 k보다 커. 이때는 hx가 fx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얘가 연속함수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리미트 x가 k-일 때의 hx하고, 일단은 리미트 x가 k 플러스일 때의 hx가 같다라고 설명을 달아줄 수가 있죠. 그에 따라서 이 식을 정리해 보면, 현재 k 한번 넣어볼까? 라고 하면 절대값 fk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k 넣어주면 나는 fk에 대한 제곱이다 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 식을 어떻게 풀 거냐 하는데, 어차피 절대값이나 제곱이나 둘 다 음수를 안 만든 건 동일해요. 그래서 이 식을 통해 본다면 나는 바로 절대값 fk에 대한 제곱으로 표현해도 괜찮다. 이것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현재 이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절대값 fk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나 아니면 1,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0하고 1.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걸 정리하면 t라는 것은 t제곱이다 놓고 푸셔도 괜찮다는 얘기야. 그러면 t라는 값은 0과 1이 두 개가 나온다. 그렇다면 현재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은 결국 fk가 마이너스 1이 되든지, 아니면 fk는 0이 되든지, 아니면 fk는 1이 나와야만 한다. 자, 이렇게 설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나의 설정이에요. 근데 k가 얼마래 하면은 마이너스 2하고 4하고 6하고 알파하고 베타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가설을 한번 세워봅시다. 뭘 세울 수 있느냐? 1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건 fx가 무슨 함수냐면 2차 함수예요. 그러면 2차 함수는 뭐다? 바로 대칭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가 하나의 값을 긋게 되면, 현재 y는 1을 긋게 되면 만나는 점이 몇 개? 두 개가 생길 거다. 또 하나 0을 긋게 되면, y 콜 0을 긋게 된다면 그때도 두 개 나올 거 아니냐? 그러면 남은 하나가 뭐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개니까 여기서 만나서 y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만나면 딱 5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설정을 따라가 봤더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제일 작은 여기가 마이너스 2, 4, 6, 알파, 베타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함수는 대칭 함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와 이것의 중점은 결국 6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값은 합해서 얼마 나오냐면 12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냐면 8이 나올 거다. 여기는 12가 나오려면 여기는 14가 와야 한다. 이 되겠죠. 그래야 요거 합쳐서 12, 그 다음에 가운데 것은 도배해주면 12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상태가 맞다면 이거 두 개를 정리해보면 fx는 x-4하고 그 다음에 x-8에서 0 되는 식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고치 한계수는 모르니까 간단하게 우리가 알파라고 잡아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알파의 x 빼기 4, x 빼기 8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6을 넣어주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나와야 한대. 그러면 f6을 한번 넣어보자. 그러면 알파 곱하기 6 넣어주면 2,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러면 이것이 얼마 나오냐면 마이너스 1. 그러면 알파가 얼마다? 현재 4분의 1 나올 거야.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얘가 4분의 1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또 하나가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2나 14를 넣어주면 1 나오는지 확인해 달라는 얘기야. 그러면 현재 f에 얼마? 간단하게 내가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봤어. 그러면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정리해보시면 2는 4, 2, 3은 6, 2, 5, 10 하니까 여기 15가 나온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15라는 값은 1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K가 5개가 나온다고 해서 나는 5개를 표현했는데 문제를 풀어보니까 뭐다? 5개로는 절대로 2차 함수가 성립이 되지 않더라 라고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어딘가에 또 하나의 값이 더 존재할 거다. 누가 있느냐? 그러면 아마 하나의 값을 더 정리해서 대칭 함수니까 최소한 하나를 그을 때마다 몇 개씩? 2개씩. 그럼 y 값이 현재 딱 3개 줬죠. 마이너스 1, 0, 1이니까 하나를 그을 때마다 2개. 최소값은 1개. 최대값은 2개. 그러니까 6개까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 사이에 누군가가 하나가 더 있어서 바로 감마라는 값이 존재할 거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여기 있을지 여기 사이에 낄지는 나도 잘 모르겠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이거 몇 개야? 6개야. 다만 연속이 되도록 하는 K값 중에서 이 값만은 들어가지 않아. 알았니? 그러니까 fx의 대칭 성질로서는 존재하지만 현재 연속하게 만드는 성질로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뭘까? 라고 해보면 2차 함수를 한번 그려봤어. 2차 함수를. 그러면 현재 여기서 값을 3종류를 그어달라는 얘기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바로 y 콜 1, y 콜 0, y 콜 마이너스 1이다. 이게 되면서 요 점들이 토탈 6개가 나와야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럴 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힌트가 뭐지? 라고 했더니 h2가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그리고 h-2가 얼마였냐면 1이었어요.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문제에서 줄 때 또 하나의 옵션이 x가 k보다 작다면 hx라는 것은 결국 뭐가 된다? 바로 절대값 fx가 되어야 한다. 또 x가 k보다 크다면 이때는 hx라는 값이 얼마 나와야 한다? 기본적으로 여기가 2가 아니고 12였죠. 미안. 12. 요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12가 1 나와야 되고 hx는 fx의 제곱이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힌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지? h2라는 값은 여기 아니면 여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h10이라는 것은 1 또는 마이너스 1 자리로 와야 돼. 그리고 또 하나는 h-2라는 건 1 또는 마이너스 1로 와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현재 여기서 제일 작은 게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 아니면 여기로 와야 한다는 얘기야. 그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여기다 한번 설정해 볼게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라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해버리면 나보다 작은 값이 몇 개? 2개가 더 들어와야 돼요. 근데 나보다 작은 자리로 올 수 있는 애가 기껏해야 감마 하나밖에 못 온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현재 여기 마이너스는 여기 자리에 올 수는 없다.
그러면 여기가 무조건 마이너스 1로 결정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12라는 값은 어디 있느냐? 그러면 12라는 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현재 1 또는 마이너스 1이 와야 돼. 그럼 여기가 12가 오든지 여기가 12가 와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2보다 10이라는 게 만약에 알파라고 가정을 해보자. 이렇게. 아니면 12가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설정에서 만약 가장 큰 수가 10이라면 이게 되겠죠. 그럼 내가 여기 12를 먹는 거야. 12를. 그러면 만약 이게 12가 된다면 가운데가 대칭 성질에 의해서 합이 항상 일정해야 되겠죠. 그러면 요거 합쳐준 게 얼마냐면 10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합이 얼마나면 10 나와야겠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여기 자연스럽게 보이는 게 이 46이라는 것도 뭐예요? 10이란 말이야. 그러면 46은 여기 있든지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만약 근데 4하고 6이 여기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나보다 큰 쪽에 여기 자리에 두 놈이 뭐가 와야 돼? 얘가 와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자,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그렇다면 여기다가 감마를 넣어주고 여기다 알파를 넣어주는 설정이라면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도 괜찮단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이걸 살짝 지워서 여기가 만약에 4라면 여기가 6이라고 한다면 여기 사이에 두 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감마가 올 수 있는 건 어차피 기껏 많아봤자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거 또한 46이 여기에 2호 사이드에 여기 y콜 0에 46이 박혀버리면 결국 이 두 개의 자리에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6이 여기 있다 라고 해버리면 알파 베타는 무조건 큰 수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없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가 6이고 여기가 4가 될 수밖에 없는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라는 값은 12가 나오게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은 것은 뭐다? 얘하고 얘의 합이 나와야만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재 우리는 뭐 했다? 마이너스 2와 4와 6하고 12를 찾아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현재 이 설정은 싹 지워주면 K라는 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 순서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여기가 바로 감마. 그 다음에 4, 6, 알파, 그 다음에 베타. 그러면서 이 값은 무조건 얼마 나온다? 12가 와야만 한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벌써 베타라는 값도 구해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뭘 찾아야 된다? y가 0이 되게 하는 현재 이 상태의 값은 어떻게 구하겠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 산책 및 일칠판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지워놓고 다음 바로 연결해서 설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줄 거야. 선생님이 화면을 살짝 끊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하고 오란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요걸 가지고 이제 함수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건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하고 요 값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단 딱 보면 y 값을 하나 아는데 x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fx를 마냥 밑에 걸로 잡겠다라고 하면 x 빼기 4, x 빼기 6. 그런데 내가 4나 6을 넣어주면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최고차 계수는 뭔데? 라고 하면 나는 a로 잡아놓을게요. 자, 그렇다면 이 상태에서 a 값만 구하면 되는데 또 하나 알고 있는 게 마이너스 2일 때나 12일 때 함수 값을 알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f-2를 구해줘 라고 하면 a 곱하기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요것이 바로 1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은 48a라는 것이 2. 그러면 a라는 것은 24분의 1이다. 이게 되겠죠. 그러면 fx라는 것은 24분의 1, 그 다음에 x 빼기 4, x 빼기 6, 마이너스 1임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우리가 원하는 감마하고 이제 알파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요 감마 알파를 구하려면 이것이 0 될 때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현재 요걸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24가 되고요. 요거 넘겨주면 1 되는데 넘겨오시면 얘가 바로 24가 되기 때문에 요거 지워지면서 x는 0하고 10이다 라는 값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여기 있는 감마가 0이다. 그리고 여기가 10이다 라는 것을 소화할 수 있겠다. 0, 그 다음에 10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다 구했는데 이 다음 옵션이 뭐냐면 다 찾았잖아?
그러면 문제에서 원하는 게 이거 살짝 한번 이거 살짝 내비둬야겠죠? 살짝 알 수 있는 건 문제에서 G베타분의 알파를 구해줘 라고 했는데 일단 알파는 10인 거 알았고 얘는 G12인 거 알아왔다 이거야. 그러면 이제부터 내가 원하는 건 뭐지? 라고 하면 빨리 GX 갖고 오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 GX를 구하려면 X가 4보다 큰 거에 해당하는 내용만 원하니까 오려면 너 여기 이상에 해당하는 값만 가지고 와라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GX를 갖고 있는 게 누구냐 했더니 바로 HX가 HK가 얼마나 왔냐면 K제곱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2였죠. 이렇게 K 플러스 2 K 마이너스 12에 GK 플러스 1임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야.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또 하나 이렇게 있고 그러면 다시 말하면 GK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HK-1값 그리고 여기는 K 플러스 2랑 K 마이너스 12다 이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걸 통해서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여기다 K 대신 넣을 수 있는 게 누구냐? 라고 한다면 K 대신 넣을 수 있는 건 4하고 6하고 그 다음에 10하고 12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 X가 4보다 같거나 크니까 4보다 같거나 큰 거는 4, 6, 알파, 베타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분모가 0되게는 얘는 빼고 요걸로만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야. 그쵸? 그러면 이 문제를 풀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H4, H6, H10도 알아와야 돼요. 그럼 이게 뭘까? 라고 했더니 또 하나의 힌트가 X가 K보다 작을 때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HX는 뭐와 같다? FX와 같다. 이렇게 설명돼 있고 또 X가 K보다 작거나 클 때는 기본적으로 HX라는 건 현재 FX의 제곱과 같다라고 설명이 돼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뭐 특별하게 어렵진 않아요. 이걸 쓰든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습니다. K가 만약에 4라면 4라는 값은 여기서도 만족할 테니까. 그래서 H4를 먼저 구해봤어. 그것이 뭐다? F4. 그것은 F4의 제곱과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한번 4를 한번 넣어봅시다. 4가 어딨죠? F4. 그러면 F4라는 값을 봤어요. 0 넣어주면 얼마 됩니까? F4를 넣어주면 F4를 넣어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네. 마이너스 1에 관한 절대값. 그러니까 당연히 1 나오겠죠. 그러면 H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넣을 것은 6이 얼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F6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F6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이것 또한 1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여기서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F4와 F6은 똑같이 마이너스 1 나오기 때문에 6 넣어주시면 지워지고 마이너스 1이니까 절대값 지워주면 1 나와요. 그리고 H에 우리가 원하는 10이 얼마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0을 한번 넣어주면 얼마 나오겠어요? 10이면 10 빼기 4는 24분의 1 곱하기 10 넣어주면은 여기는 6 이렇게 되는 거고요. 10 넣어주면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랑 지워지니까 여기 또한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10을 한번 넣어주면 편하게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이 값을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G4는 뭐냐? 이게 되는 거야. G4는 H4니까 이거 1 빼기는 얼마다? 0이네. 이게 되는 거예요. G4는 0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G6은 얼마입니까? G6이라는 값. G6이라는 값? 현재 여기가 살짝인데 10을 넣어주면은 fx가 얼마였냐면 0이었죠, 0. 예. 그러면 fx가 0이니까 요거에 10을 넣어주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얼마 나오니? 10 넣어주면은 6, 4. 10 넣어주면 6. 10 넣어주면 4. 6, 4, 24. 마이너스 1. 그렇죠? 요거 0 나오는 거네. 그러니까 여기는 미안하지만 H10은 0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잘못 적었어요. 요 세 가지 갖고 푸는 겁니다. 그러면 G6은 얼마입니까? 라고 한다면 G6이라는 것은 H6. 그럼 H6은 1이니까 이것도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G10은 얼마냐? 라고 한다면 10을 넣어줬을 땐 분모는 10 넣어주시면 얼마 됩니까? 12가 되고요. 10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되네요. 그럼 마이너스 24가 되는구나. 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러면 여기는 24분의 1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만 정리해 봅시다.
살짝 지울게요, 앞에 걸. 우리가 원하는 건 gx니까 gx가 2차 함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4하고 6에서 0되는 x 빼기 4와 x 빼기 6을 가져와라. x가 4보다 작거나 클 때를 얘기해 주는 거야. 그리고 나는 10을 넣어주면 24분의 1이 나오게 해줘. 근데 10을 넣어주면 여기는 6 곱하기 4니까 이게 24란 말이에요. 근데 24를 곱했는데 그게 24분의 1 나왔다는 건 분모가 바로 24의 제곱분의 1이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기 약분하면서 24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값은 24의 제곱분의 1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원하는 현재 이 값은 결국 여기다가 12를 넣어주니까 24의 제곱분의 1 곱하기 12 넣어주면 8, 12 넣어주면 6, 여기는 10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6, 8에 얼마다? 48이다. 얘가 48이야. 48은 2 곱하기 24이기 때문에 얘랑 하나 약분하시고 또 하나 약분하시면 12. 그래서 12분의 1분의 10 정답은 120이다. 이렇게 문제를 소화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내용을 따라가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지만 급한 마음에 fx와 gx와 hx의 상관관계를 이해하지 않고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당연히 이 문제는 어려울 수밖에 없음을 꼭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시고 그 다음 선택 과목을 따라오시기 바랍니다.